지난 8월 국방부는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장복 511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핵이라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국방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4,000톤급 장복 5-3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중단되었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이번 정부에 들어서 살아난 것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최근 한국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진 유니스트 원자력공학부 황일순 석좌 교수의 인터뷰에 주목을 했습니다. 황 교수는 국내 기술로 국방부가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그 근거로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처음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개발할 때에도 5년이라는 시간만이 소요됐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는데요. 이는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와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5년 안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다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황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유니스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설명했는데요. 개발 중인 원자로는 농축도 11%의 우라늄을 쓰면서도 연료 교체 주기가 무려 40년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0년이면 선박과 수명이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연료를 한번 주입하면 퇴역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요. 또한 기존 3세대와 달리 납과 비스무스를 냉각제로 쓰기 때문에 선박에 문제가 생겨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액체 금속이 모두 고체로 바뀌어 핵연료가 모두 봉인돼 방사선 오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내용에 딴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온 무기의 결말을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뻔해서 웃기다. 항상 욕망에 의한 망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라다. 개념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5년이란 착각은 너무 심하다와 같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작정 논리도 없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댓글이 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없게 느껴졌던 반응은 한국에서는 원전 사고가 다발하는데 한국은 사고 처리 기술이 미숙해 유출된 냉각제가 동해로 흐르고 있다. 때문에 대마도 후쿠오카 등 주변 해역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나라가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제조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라는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냉각수 이상 현상이 확인되면 외부의 방사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력을 줄인 후 원전 운전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누수 부위를 빠르게 찾아 수리하고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전체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심지어 마지막으로 누수가 의심되었던 것은 지난 2017년 초입니다.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는 나라가 어디인지 묻고 싶어지는 댓글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잠수함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5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이렇게까지 거품 물며 부정을 해야 하는 일인가 싶네요.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 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가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이상까지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강점을 가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적진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3,000톤급 이하의 비핵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한 것에 이어 국내 기술로 5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본은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그냥 앞지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주변 나라들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잠수함 천국으로 불리는 동해 바다의 바다 속 주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안보를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아가는데 정답이라 생각되네요. 2. 한국 핵잠수함 개발한다.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잠수함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젤 잠수함을 주로 운용하는데 몇몇 나라에서 무한궤도처럼 장기간 바다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브라질 7개 국가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성능과 무장 능력이 군사강국의 조건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한다.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모순이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 수준으로 정책을 펴면서 핵잠수함은 웬 말인고? 물론 핵잠수함을 빨리 만들어 전력화시켜야 한다. 핵잠수함으로 북한 김정은이 혼을 내줘야 하고 일본이나 중국 등을 견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핵은 위험하고 핵잠수함에 있는 핵은 안전하다 말인가? 그렇게 하여 원자력 발전소 못 지게 하고 태양광 발전한다고 이산 저산 다 밀어 숲을 훼손한단 말인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없다고 가정하여도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바닷가에 수십 개 있다.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 서울 등 우리나라 직격탄으로 피해본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원자력 발전의 노하우를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핵잠수함 개발한다는데 핵분열 방식 응용한 소형 원자로가 기본 동력 47km h 속도로 무한이동 연료 추진체계 공간도 줄어 극지방 얼음 아래서도 소리 없이 움직여 기동력 탁월.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개발 이슈가 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측에 핵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국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 직접 핵연료를 조달할 수 없는 만큼 미국에 연료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익에 관련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 고만 반응에 핵잠수함에 대한 궁금증을 더 자아냈다. 핵잠수함은 간단히 말해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충전한 배터리를 활용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화석 연료를 태울 산소를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 한계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은 수중항해 가는 시간이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그친다. 반면 내부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는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승조원 10년만 충분하면 영원히 잠행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두 잠수함이 움직일 수 있는 속도도 다르다. 재래식 잠수함은 최대 16km h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시간밖에 움직일 수 없다. 일주일 정도 오래 잠행하게 되면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최고 47km h의 속도로도 수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만큼 핵잠수함은 공격 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 승조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핵잠수함은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 잠항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센서와 무기를 목적에 맞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극지방 얼음 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어 기동력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장기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소형 원자로 전문가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교수는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각각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된다며